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에 올라온 여러분의 댓글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면서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파이코인처럼 또 좋은 코인이 있으면 꼭 영상에 올려주세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파이코인처럼 매우 특이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현재까지 파이만한 프로젝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래소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프로젝트, 비상장 코인인데도 수십만 건의 P2P 거래가 성사된 프로젝트, 또 어떤 김치 코인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정도 급의 프로젝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댓글을 보면요, 1000억 개를 80억 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 네, 맞습니다. 파이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이죠. 결국 파이가 원하는 세상을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가 파이를 통해서 여러 거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000억 개가 남아도는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가 될 수 있겠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현재 리플의 XRP의 경우에는 최대 발행량이 파이와 같은 1000억 개인데요. 현재까지 시중에 풀린 유통량 같은 경우는 약 570억 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라인은 2.3달러인데요. 현재 파이는 리플의 570억 개 약의 유통 물량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의 양은 약 54억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이 락업이 되어 있고 또 비활성화가 된 코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량은 약 10억 개 안팎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초기 숙제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생태계로 유입을 시키면서 동시적으로 락업 물량을 최대화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10억 개 사용 가능량이 현재 유입된 유저 수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용 가능한 물량이 300억 개 또는 500억 개로 증가를 하더라도 그 시기에 수억에서 수십억 인구가 이 파이코인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300억에서 500억 개의 사용 가능한 물량도 또한 그렇게 넉넉한 수치는 아니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는 초기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최대 발행량 1000억 개에 도달을 했을 때는 결국엔 그때부터는 디플레이션 화폐로 자리를 또 잡는 게 맞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포브스의 파이 네트워크 가격이 비트, 도지와 같은 코인과 함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0.3달러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포브스 디지털 아셋 이 페이지 맨 상단을 보시면 이 트렌딩 크립토 탑 10이 나오고요. 여기에 파이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이 가격은 코인 마켓캡에 나오는 IOU 토큰 가격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도지, 시바이누, XRP, 테더, 테라누나 클래식과 함께 이렇게 파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곳에 파이가 있는 이유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검색량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급상승한 암호화폐가 여기 올라왔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어쨌든 알고리즘 영향이든 관리자의 선택이든 매우 기분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인트로가 너무 처지네요. 영상 음악 속도를 2배로 편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파이코인이 없는 사람들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나오는 물량을 매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휴대폰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비트코인도 최초의 코인으로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요. 물량 없는 사람들도 매집을 하겠죠. 저는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매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존버도 할 것이고요. 라는 글을 주셨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이 오픈 네트워크가 되고 거래소 상장이 되면은 무료로 얻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매도를 해버릴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장기 홀딩을 할 유저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점과 또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점, 이런 옵션은 고려를 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도 매도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을 하면서까지 현금 거래로 매도를 하는 그런 계정도 있고요. 또 정식으로 P2P 거래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유저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손바뀜이 수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시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물량이 존재해도 이것을 그만큼 받아주는 유저들이 지금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기간에도 이 파이코인의 바닥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파이가 비상장 코인이다 보니 거래소 장외 거래로 이 P2P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 매우 힘든 점이 큰 손들이 들어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파이를 매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게 모아지질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천들러 고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파이코인 1000만 개를 매집을 해보겠다 직접 언급을 하였지만은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이 수백 명, 수천 명과 이 P2P 장외 거래를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보통 그러면 기존의 ICO를 통해서 이 파이코인 이 토큰을 미리 많이 모아놨다거나 아니면 재단과 직접 소통을 해서 큰 물량을 이 장외 거래를 받거나 여러 옵션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파이코 팀은 그런 옵션도 철저하게 다 막아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큰 손들에게 마지막 옵션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물량을 쓸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장외 거래가 아닌 거래소에서 매집을 통해서 파이코인을 모아간다면 코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매집자에게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장외 거래가 더 힘들다면은 일단은 거래소를 통해서 매집하는 큰 손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파이가 거래소 상장이 되고 나면은 매집을 원했던 유저들, 큰 손들이 어떻게 이 흘러나오는 물량을 흡수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유통량 시가총액에 비례하는 가격 파이는 이 공식을 깰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끔은 본인이 또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포럼에서 사토시와 커뮤니티 간의 대화들을 저는 현재도 많이 살펴보곤 하는데,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량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해를 못하는 유저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 심지어 1달러에 어떤 밸류를 가져가는 것에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하나당 10만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고 그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더리움이 탄생하고 또 한 번의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결국 파이는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조건 동전 수준으로 낮아질 거다. 지금 이런 부분도 기존 데이터에 의한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굳이 파이가 비트 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억 개,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유통량이 시장에 유통이 되더라도 매우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 커뮤니티가 조성이 된다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매 5년, 10년마다 또 다른 혁신은 찾아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혁신이 올 때마다 가치에 관련된 이 고정관념은 계속 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가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이그레이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메인넷으로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체크리스트 8번까지 완성을 시키셨다면, 그리고 마지막 9번에서 아직 마이그레이션 완성이 되지 않은 거라면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랜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 알아서 진행을 시켜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요. 전 파이 시스템으로 그림을 전시하고 세계로 팔고 싶어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고요. 미래에 그렇게 된다면 제 영상에서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의 다른 점이 이것이죠. 다른 코인들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나는 거래소에서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매도를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다입니다. 다른 건 없죠. 그런데 파이는 커뮤니티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망에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여기저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결제로 받아서 고객층을 더 확대시켜 볼 거야, 수요층을 더 늘려 볼 거야 라는 그런 전략을 가능케 해주는 생태계가 바로 이 파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폐쇄형 메인넷이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제가 또다시 느끼는 게 이런 전략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미리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여러 장단점을 분석 가능하게 해준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의 본인 비즈니스를 통합을 해서 파이 생태계에서 홍보를 해보았을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컸음을 폐쇄형 기간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국내의 경우 지방 곳곳에서 그 매장을 방문을 하기 위해 여러 파이오니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무료로 모은 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쓰려고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 게요. 물론 주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매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KTX나 택시를 타고 이동한 인원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즉 화폐를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또는 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그 매장을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해주었다는 것, 그렇게 어렵게 간 인원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 또 이 폐쇄형 메인넷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파이의 여러 비즈니스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또 그런 파이를 받아들이는 사업체는 앞으로 우리의 강력한 커뮤니티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파이 지갑이 있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으나 락업에 묶여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밀 구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 지갑을 만들어도 기존 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 지갑을 만들려는 이유는 과거에 국기 게임 등의 비밀 구절을 입력한 것이 있어서 좀 찝찝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참고로 코어팀에서 이에 대해서 공지를 따로 정확하게 명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파이 지갑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 3번, 6번 다시 업데이트 하고요.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리고 그 지갑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갑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유저는 그 전에 만들었던 지갑과 새로 만든 지갑 두 개를 동시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지갑 두 개를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예전에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롤백이 된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백이 되었다 하더라도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지갑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유저들은 체크리스트 3번, 6번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롤백 되었던 파이코인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데 새로 만든 지갑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새로 만든 지갑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이 첫 번째 만들었던 지갑과 새로 활성화가 된 지갑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저에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맞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코어팀에서 100% 가능하다라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긴급성에 따라서 각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2차 마이그레이션이 다가온다면 그 전에 코어팀이나 메가 모더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저도 임시 승인으로 롤백 되었다가 KYC 들어갔다가 뒤로 갔다가 반복하면 풀린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수없이 시도를 해보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해뒀는데 오늘 KYC 들어가 보니 임시 승인 풀려서 검증인으로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풀어주는 듯 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네, KYC 정식 승인 또는 마이그레이션까지 이미 받으신 분들죠. 급작스럽게 임시 승인으로 된 분들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을 해본다라거나 아니면 KYC 접속 후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이런 행위를 반복을 하는 경우 다시 정식 승인으로 바뀐다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되는 분들이 있고 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효과가 없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다시 정식 승인으로 돌아간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자 케이스에 맞춰서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보면요. 굳이 IOU를 거래를 부정적으로 말할 것까지 없지 않나요? 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에서 IOU 토큰의 지표 움직임을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앞에 덧붙이는 말이 있었죠. IOU 가격은 파이의 시세와는 관계가 없고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이고 그래서 거래소의 자전거래로 컨트롤이 되는 지표임을 먼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편인데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 코어팀에서는 정식 공지로 이 IOU 상장을 신뢰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코어팀 멤버인 이제 저스틴 우라든지 아이 헤이잼과 같은 코어팀 멤버들은 이 IOU 코인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OU 토큰 이 상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항상 있음을 먼저 전제를 하시고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OU 토큰 시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요, 구글 트렌드에서 커뮤니티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IOU 가격의 움직임으로 파이 내부 호재가 있었는지 또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미로 한 번씩 보는 것은 좋다.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전 3월에 메인넷 출시할 것 같습니다. 타이머가 130일 이상 남아있고 이것이 처리가 된 후에 메인넷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요. 타이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는 파이데이라는 또 매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것도 괜찮은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커뮤니티 의견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가능 날짜가 크게 나눠보자면 4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 1000만에 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오픈 네트워크 전환할 수도 있다. 즉 1월 초중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되고 또 SEC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가는 1월 20일 이후가 될 것이다. 즉 1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즉 2월 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데이 3월 14일이 있는 3월이 될 확률이 유력하다. 그리고 코어팀은 항상 타임라인을 정하는 그 패턴을 보면은 가장 늦은 그 시간점을 정해 왔었기 때문에 3월이 될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일찍 받았던 분들은 수량에서 엄청 손해네요. 2차 마이그레이션하고 오픈 메인넷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일찍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분들은 마이그레이션 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2년 6월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 분위기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KYC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KYC 시스템이 또 완벽하지 않았었고요. 또 아이디 사진을 찍어 올릴 때 이 아이디 사진이 가림 처리가 또 완벽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파이코 팀에 대한 이 불신들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나는 파이 KYC는 신청 지금은 안 하고 좀 나중에 기다렸다가 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당시 KYC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장점이라면 KYC도 바로바로 통과가 되고 마이그레이션도 상당히 빠르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KYC를 지금 신청하셔도 정말 실수 없이 깔끔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20분 안으로 통과가 됩니다. 보통 지연이 되는 경우는 무언가를 잘못 쓴 케이스일 경우 그렇게 사실 고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실 때도 제대로 신청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 신청을 하신 분들 단점이 있었죠. 마이그레이션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2000파이가 조금 넘는 그런 양을 마이그레이션 받았는데요. 그 후에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그동안 노드까지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뒤늦게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경우, 물론 그 당시 단점은 오랜 시간 KYC를 기다리시거나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갇혀있는 경우였겠지만 장점이라면 10,000파이 넘게 마이그레이션 받은 분들 상당히 많고 저는 최대까지 40,000파이 이상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행복하게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셨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노드 보너스도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렇게 높지 않은 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00파이 이하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어쨌든 2차 마이그레이션은 이전부터 꾸준히 말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코어팀 공지를 보더라도 2차 마이그레이션 준비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번 코어팀 오픈 네트워크 관련 발표 공지를 보더라도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음이 살짝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중반에 코어팀과 모드들의 회의에서도 코어팀 멤버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차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 개발과 준비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을 했었고 1차 마이그레이션과 2차 마이그레이션이 같이 진행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금 타임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다 받아야 될 코인들이긴 합니다. 일찍 받은 분들은 그만큼 또 생태계 활동이 가능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조건 손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 규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가족끼리 이렇게 파이코인을 받을 때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하시면서 코인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파이백스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파이 P2P 거래는 허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집안일이나 서비스 일을 가족들에게 해주시고 그 대가로 파이코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전송 메모란에다가 왜 파이코인을 보냈는지 받았는지 입력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우울합니다. 파이코인 몇 년째 채굴 중이지만 단순히 무료로 핸드폰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하고 있지만 지인 100명 중에서 99명은 하나같이 다단계 사기, 개인정보 유출, 헛소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과 굳이 파이코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체 시총에서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미 은의 시총을 넘어섰고요. 금의 시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비트코인을 스캠이나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전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대중들에도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10만 달러가 넘어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임새가 없다 보니 딱히 공부를 하지 않고서 이 모든 게 버블처럼 느껴져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물며 이 신생 암호화폐인 파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이도 미래에 여기저기 활용이 되어야 되고요. 오랜 기간 가치를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이 점점 이 파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다수의 인원이 무엇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초기 투자가 늦었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있음을 하나의 인간 지표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그래도 늦지 않게 지금 진입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편안할지도 모릅니다. 질문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 잘 없고요. 아직 비트코인도 잘 모릅니다. 파이코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스캠으로 본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얼리 어댑터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떤 혁신의 초기에 진입을 하고 이 가치를 서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파이오니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또 직역을 하자면 선구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구자, 존재하지 않는 일을 개척해서 간다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절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질문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대한 많은 댓글을 읽어봐 드리고 조금은 가볍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